앉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4분 정도 저희들 소개 영상을 잠깐 보시고 얘기를 좀 나눌까요? 예. 여기서 이게 돌리죠? 예. 저기 그냥 앉으세요. 이게 창립총회예요. 예. 대한민국 원년 1919년 이래 대한민국은 광복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문도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실과 계승해야 할 정신의 무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광복회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의식과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세대를 넘어 그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묻혀진 역사의 진실을 발굴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며 독립운동사와 그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광복회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와 역사 정체성, 역사의식을 미래에 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의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먼저 광복회 내부적인 결속이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전국 17개 지구, 133개 지회, 5개 해외 특별지회 및 광복회 회원들이 더욱 원활히 소통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또한 상하이, 연해주, 만주 등 우리의 역사가 남아있는 해외의 여러 지역, 독도 영해권, 역사 왜곡 등 침해받고 있는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 국제적으로 뜻을 모으고 협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도 이어져 나가도록 미래 세대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광복회는 제23대 이종찬 회장의 취임 이래 1도 1박물관 건립, 독립운동사 연구 및 학술활동 강화, 차세대 후손 공동체 기여자 양성 등 다양한 미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이러한 모든 활동은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누군가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훼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2023년 8월 3일에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을 거행하였으며 8월 10일에는 제국에서 민국으로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음을 의미합니다. 주권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에도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역사가 이어져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광복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역사와 진실, 정체성을 지키는 애국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대한민국 모두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역사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다가올 광복회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세계 한인언론협회 소속 그 회원님들 또 우리 기자 선후배님들 동료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형식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회장님으로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해 듣고 또 우리 협회장 말씀도 같이 듣는 그런 순서를 일단 갖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 최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건국절 논란부터 해서 이승만 기념관 문제라든지 또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삭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저희들이 어떤 대립 관계에 지금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잘 해소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해외로부터 계시다가 궁금한 사안들이 대한민국 정체성 관련으로 궁금한 사안들이 많았을 텐데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를 회장님 직접 모시고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으로부터 잠깐 환영의 말씀을 전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조금 불비한 장소에 여러분 모시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는 우리 광복회의 본부입니다. 광복회는 저기 아까 영상으로 여러분께서 보았듯이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한 이후 그 전까지는 그런 것까지도 챙기질 못했는데 이후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중심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전부 연로하셔서 이제 다 돌아가셨고 또 지금 그야말로 10명 미만의 분만 살아 계시는데 거의 거동도 못 하시고 활동을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노년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제 2세 시대가 온 겁니다. 2세 시대가 와서 지금 광복회는 이제 새로 2세 시대의 광복회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이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당면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광복회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피난을 투쟁을 하셨던 분들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찾아서 세우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한다면은 우리 광복회가 말하는 것이 가장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이선으로 후퇴를 했으니까, 우리 후손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다시 재정립한 그런 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조가 뭐냐. 1919년에 이전까지는 3.1 독립선언하기 이전까지는 왕정이 주요였다. 그죠? 왕정. 제한제국의 이렇게 망했어도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전부 이 나라를 찾으면 어떤 나라를 찾느냐. 왕정을 다시 찾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19년에 김인현 독립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독립운동에서 어떤 나라를 찾겠다는 얘기냐 하면 전부 민주공화정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 1919년이 하나의 이렇게 분수령입니다. 모든 선언서를 봐도 그렇고 모든 역사적 사건을 봐도 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틀려요. 그래서 저는 1919년이 대한민국의 원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오늘 수립하는 시작하는 이 민국은 오늘 시작하는 것이 아니요 29년 전, 그러니까 김인년에 1919년에 세워진 임시정부가 오늘 다시 부활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 이거죠. 그 문서에도 다 나오고 다 나와요. 그게. 그래서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러므로 우리 연호는 대한민국으로 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하고, 연호는 김인년에서부터 기산하라 그랬어요. 기념인년부터 기산하라. 김인년서부터 기산하니까 그때가 1948년인데 이게 대한민국 30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관보,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 알지만 여기 관보에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놓는 관보, 이게 1호입니다. 이게 1호에 이 연월일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 30년으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30년. 그러니까 오늘은 48년이 30년이니까 오늘 2023년은 대한민국 105년이 된다 이거죠. 네. 김인년부터 계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여러분께서 들어오시면 알지만 그 위에 지금 이 전광판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딱 대한민국 105년이다. 오늘이 대한민국 105년의 10월 13일이다. 14일이다. 이것을 분명히 거기다가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혼동하는 분이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냐, 이승만 대통령을 앞세워가지고 자꾸 뭔가 이거 꾸미는 사람들인데 뭘 꾸미느냐,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대한민국이 그날 건국된 게 아니라 임시정부였던 대한민국이 이제 정식 정부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거죠. 네. 정식 정부로 출범한 날인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내각에 있던 모든 장관들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나라는 있었지만 주권을 뺏겼다. 나라는 있었다. 그런데 이제 주권을 되찾아서 대한민국 정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인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체성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1919년까지는 대한제국식으로 왕정이 국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거죠. 예? 근데 1919년 사실 고종이 191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국민들 마음속에는 고종이 마지막 임금이지 순종은 그거는 그냥 일본 사람이 내세운 임금이지 진짜 임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1907년에 왜 고종이 헤이그 사건으로 양위를 하고 아들인 세자인 순종이 융희 왕자가 됐지만은 국민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은 그저 일본 사람이 세워놓은 거지 진짜 우리 황제는 아니다 이런 것이 국민 마음속에 있었는데 19년까지는 그래도 나라를 찾으면 고종 임금이 다시 복귀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를 저희 할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 처음 1910년에 만주로 망명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울 때 우리는 무장투쟁 간부를 양성해서 나라를 다시 찾는데 그때 나라를 찾는 것이 고종 임금이 다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찾는 걸로만 생각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런데 19년에 고종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인산하는 날, 말하자면 장례식 하는 날 3일 독립선언이 파고다 탁골공원에서 있었고 그다음 봉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
우리 독립선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자등은, 5등은 자해,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민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첫 구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자주민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인현 독립선언이 참 명문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것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에서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여러 곳에서 세워졌어요. 상해에서만 세워진 게 아니라 한성에서도 세워졌고 러시아 극동 러시아에서도 세워졌고 여러 군데서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9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장소는 우리가 국내에 일본이 강점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에 둔다. 그리고 많은 인사들은 모든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을 전부 선발해서 내각을 만든다. 그때 처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정식 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자꾸 건국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가 언제 건국됐다는 얘기야? 우리나라는 계속 되어 왔어요. 잘라지질 않았습니다. 지금 건국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제국은 망해서 없어졌고 일제강점기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48년이 시작됐다 이거거든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일제강점을 정당화시키는 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으로 강점을 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위안부 권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강제징용 문제도 우리가 항의할 수가 있죠. 이게 일본의 땅이었다. 우리는 불행하지만 일본의 식민이었다. 이렇게 건국론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의 권한을 우리가 권리를 내놓으라고 어떻게 항의를 합니까? 우리나라가 아닌데 일본 나라인데.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건 안 된다. 역사는 있었다. 나라가 있었다. 주권만 뺏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광복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광복회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독립투쟁한 건 뭐냐면 군사적으로 너희가 강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기 위한 독립투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제국이 망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때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일본과 체결된 모든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고 너희가 강제로 체결한 거기 때문에 을사늑약 체결한 때부터 무효, 합병조약 무효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연고권이 있다 이거죠. 우리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국에서 대한민국 제국에 체결된 조약은 일본과 체결된 건 무효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미국과 체결된 조약이 있어요. 조미 수호 통상조규가 1882년에 그 당시에 고종 시대인데 미국하고 우리가 체결한 조약이에요.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내내 독립운동하면서 미국의 국무성 있는 사람들 보고 왜 너희들이 조미 수호 통상조규를 지키지 않았냐 항의를 했단 말이죠. 그럼 국무부에서 너희가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외교권이 없지 않냐? 무슨 소리야? 외교권이 있어. 너희 일본이 강제로 지금 빼앗아 가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있다. 우리 자유로 넘겨진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하는 겁니다. 도처에서.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참 난처해지거든요. 자기네들은 솔직한 얘기로 미국이 몰래
테프트 가즈라 조약을 일본하고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비공개 비밀 조약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걸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울산대교약 체결하지 않느냐고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박사 이승만 대통령 그거는 강제로 체결된 걸 어떻게 우리가 합법적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냐? 자꾸 항의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국제법적으로 그야말로 잘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광복회는 찬동한다 이게요. 찬동해요. 그 대신 이승만 대통령을 잘못 모시지 말라 이게요. 무슨 48년에 그 양반이 건국했다고 하고 일제는 일본에게 다 뺏긴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런 말 한 사실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내내 1919년서부터 모든 걸 기산하라 그랬어요. 그 양반은 일찍부터 공화정 때문에 이 형무소 들어가서 1898년에 붙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성 감옥소에서 4년간 4, 5년간 고생하다가 영어를 잘하니까 사실은 고종 황제 밑에 있는 한규설 대감하고 민영환 대감이 제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어디 있냐니까 한성 감옥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끄집어내서 미국에 보내서 교섭을 하라. 무슨 교섭을 합니까? 조미수호 통상조규에 나오는 그 조약들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투게 되면 미국이 화해를 하는 중재를 하는 그 조항이 있어요. 네. 그 중재를 하라. 미국이 나서서 중재를 하라. 이것을 교섭하기 위해서 그 1904년에 미국으로 파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 파견해가지고 사실 시어더 루즈벨트를 만났었죠. 오이스터 베이에서. 그래서 만나가지고 대통령 각하 왜 조미수호 통상조규를 안 지키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시어더 루즈벨트가 말문이 맥혔거든요. 뒤로는 일본하고 이 몰래 테프트 가즈라 조약을 해놨는데 당당하게 이 젊은 청년이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문이 맥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구랭이거든요. 시어더 루즈벨트가 아주 구덩이 아니에요. 너가 하는 얘기가 옳다. 그러나 네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공적 행동을 할 수가 없지 않냐. 돌아가서 너희 대사관에서 정식으로 우리 국무부에다가 문서로 보내라. 노트로 보내라. 외교 노트로 보내라. 이렇게 써요. 근데 이 박사는 그거 좋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 공관이죠. 공사관이죠. 가서 김윤정이라는 사람이 대리대사인데 야 시어더 루즈벨트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빨리 문서로 좀 작성해다오. 그동안에 이놈은 벌써 일본 놈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을사늑약 이후에 이놈은 이미 일본에게 매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본국에서 훈령이 없으니까 난 노트 못 만든다. 본국에다 얘기를 해보니까 본국에서는 그때 이미 일본군이 점령을 해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된 이후가 돼서 꼼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속았죠. 이 박사는 사실은 속은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이용을 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 별로 믿질 않아요. 항상 저 사람들이 더블 플레이 한다고. 그런데 해방 이후에도 6.25 전쟁 이후에도 미국에서 그냥 어물짝 해갖고 정전회담을 하려는 걸 이 박사가 절대로 저거 미국 사람 믿지 마라. 응? 계속해서 반공 포로 속방하고 북진 통일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할 수 없이 한미 방위 조약을 맺어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박사는 미국에 돌아가는 걸 훤히 알아요. 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딱 약점을 잡았거든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1948년에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런 거를 저는 그런 걸 자꾸 오인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요새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저 세월이 지나가고 그러니까요. 전부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저는 우리는 이 광복회가 어떤 운동까지 하고 있느냐면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를 일본 1946년에 일본군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우리의 오리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군의 역사는 의병서부터 시작해서 독립군이 되고 독립군이 광복군이 되고 광복군의 역사가 국군의 역사와 이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육사에다가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대표되는 분의 흉상들을 5분 세워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치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가 국군의 시작을 언제로 보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1946년 조선경비대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선경비대가 뭐예요? 이 일본군들이 했던 사람들, 뭐 최병덕, 정일권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게 조선경비대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김일성은요 1978년에 조선인민군은 1932년 4월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빨치산 투쟁을 시작할 때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쟤네들 역사를. 32년에. 예?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의병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얼마나 명예스러워요. 그걸 48년도에 딱 잘라놓으면 우리는 저쪽은 빨치산 투쟁부터 시작했고 우리는 일본군의 찌꺼기들이 모여서 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응? 지금 그 판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광복회가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국회에서 독립기념관장에게 어제 국정감사하는데 독립기념관장에게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5분은 우리 국군의 정신적 지주요. 그분이 이게 우리 군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부 치우겠다는데 흉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이 내 개인 생각으로는 그건 반대합니다. 흉상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후배들이 그런 정신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 교육 목적상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꽤 박수 받았어요. 지금 신문에서는 다 그거 못 나오게 했는데 인터넷에 다 뜨고 있어요. 응?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있으니까 민족 정기를 찾으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나가야죠. 지금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유민 국장이 말씀하신 거고 오늘 드리는 모든 자료가 다 그걸 위한 자료라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이 싸움이 진행 중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모여가지고 교과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교과서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48년도 건국했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 그동안에 좌절이 됐거든요. 근데 다시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용산에 대통령실 전부 야금야금 들어가가지고 전부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양심을 갖자 이거예요. 민족적 양심을 가져서 홍범도 장군을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1920년대 공산당이 지금 저 북한에서 얘기하는 공산당하고 같은 공산당입니까? 응? 그 당시에 홍범도 장군은 막 공산당을 이용해서 일본하고 싸우려고 하려니까 수단으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무슨 그게 이념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응?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서 지금 있으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